자, 법규명령에서 법원에 대한 통제만 보면은 법규명령 끝이 나고 이제 행정실 넘어갈 건데 자, 보세요. 헌법 107조를 보면요. 최상위법이 헌법이고요. 법률인데 이 법률은 뭘 위반하면 안 돼요? 헌법 위반하면 안 되죠. 그죠?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어디서 심사하냐면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법규명령은 그 밑에 있죠? 법규명령은 뭐 위반하면 안 돼요? 법률이나 헌법 위반하면 안 되죠. 그죠? 자, 법규명령이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어디서 심사하냐? 법원에서 심사해요. 법원에서. 법원에서 심사해요. 근데 이제 헌재든 법원이든 얘들은 사법기관이에요. 여러분, 사법기관은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스스로 재판하지 못해요. 소송 제기가 있어야지. 그러면 소송을 국민이 제기를 해야 되는데 국민이 얘들한테 소송을 제기하려면 침해를 받아야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니야. 뭐 아무 침해도 없는데 그냥 소송 제기해? 심심해서?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 침해해야 되는데 이 법 자체는요 국민을 바로 침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국민한테 영향을 줘요. 이거를 뭐 해야? 집행을 해야 영향을 주죠. 그 집행을 뭐라고 해요? 처분이라고 하죠. 그래야 영향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야 국민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영향을 안 받으면 얘도 소송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법 자체는 근데 바로 영향을 안 줘요. 집행해야 영향을 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법을 바로 이렇게 이 추상적인 법을 뭐 규범이라고 하죠. 바로 소송할 수는 없어요. 뭐가 있어야 소송할 수 있냐? 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이 있어야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개로 해서 얘들을 소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구체적 교범통제라고 해요. 구체적 교범통제.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소송할 수 있다? 처분이 있어야 규범, 법도 소송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법 자체만 가지고 바로 소송할 수는 없고요. 이것만 가지고 소송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 근거한 처분, 집행이 있어야 이걸 매개로 해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영향을 준 건 처분이에요? 법 자체예요? 처분이 국민한테 영향을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은 처분이에요? 법 자체예요? 이게 소의 대상이고 이게 소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의 대상인데 처분을 소송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거법도 심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여기에 근거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얘가 소송의 타겟인데 얘를 소송하다 보니까 뭐도 심사하게 돼요. 근거법도 심사하게 되는 거죠. 이 자체를 바로 소송하지는 못하고 안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심사해보니까 만약 얘들이요 헌법에 어긋나는 거야. 위헌 법령인 거야. 그럼 이제 무효 처리되겠죠. 상위법 위반했으니까. 무효 처리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법원이나 헌재 집구석에서 이게 헌법 위반했네, 위헌 결정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이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무효로 되지는 않고요. 이게 법이 위헌이라는 거를 누구한테 고지해 주냐면 행자부 장관에게 고지해 주고 행자부 장관이 이를 대외적으로 공고함으로써 이 법령은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 처리되는 거야. 자, 누구한테 알려준다?
여기 법무부 장관 쓰면 틀려요. 법제처장 이런 거 틀려요. 됐어요? 자,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 처분은요, 위헌인 법에 근거한 처분이야. 근거가 잘못됐잖아요. 상위법 위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처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취소되겠죠. 취소시키겠죠. 이미 발령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위헌법에 근거한 처분은 어떻게 된다? 취소된다. 자, 근데 이 법이라는 게 한 번만 집행됐겠어요? 반복적으로 적용됐겠어요? 반복적으로 적용됐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했던 예전 처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해당 소송을 했던 당해 처분은 당해 근거법 위헌 결정으로 취소돼버리는 거고, 예전에 했던 처분까지 이 위헌법이 소급해서 이게 다 취소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소급이 원칙이에요? 불소급이 원칙이에요? 불소급이 원칙이죠. 예전에 벌써 끝났잖아요. 소급해서 취소시키면 더 혼란하기 때문에 예전에 끝난 처분들은 냅둬요. 하지만 해당 당해 처분은 근거법 위헌 결정 받으면 취소되는 거. 자, 법령이 위헌 결정이 있으면 이에 근거해서 했던 모든 처분이 다 취소된다. OX. X죠. 소송을 했던 당해 처분이 취소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게 이제 구체적 규범 통제예요. 이런 게. 자, 근데요. 통상의 법은요, 집행을 안 하면 국민들한테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근데 정말 특이하게도 몇몇 법들은 집행 없이 국민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특이한 법도 있어요. 그게 이제 1989년도에 법무사법 시행규칙. 여러분, 뭐를 시행규칙이라고 그래요? 총리령,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하죠? 시행규칙이 행정규칙 아니에요. 총리령, 부령, 뭐 대통령 이런 거. 대통령령은 시행령, 시행규칙. 뭐 종류예요, 얘는? 법규명령 종류죠? 어디서 심사해야 돼요? 법원에서. 그죠? 법률이면 어디서? 헌재에서. 자, 근데 얘는 특이하게도 여기에 근거한 뭔가 집행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 자체가 국민을 바로 침해한 거야. 바로 침해. 바로 침해한 거야. 근데 이때 국민이 당연히 법규 명령 종류니까 누구 찾아갔겠어요? 법원 찾아갔겠죠. 그죠? 근데 법원에서 소송을 안 받아주는 거야. 왜 안 받아줬을까요? 뭐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소송을 받아줬어요? 여기 근거한 처분. 이거를 매결에 소송했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거야. 소송 안 받아준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통상 법은 이렇게 영향을 안 줘. 근데 얘는 어쨌든 영향을 줬잖아요. 뭐가 없는데도. 처분이 없는데도. 침해는 받았잖아. 소송 안 받아주면 참 곤란하죠.
근데 법원에서 받아주려고 하니까 이게 없으니까 또 못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 침해받은 국민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헌법재판소를 찾아갔는데 헌재가 받아줘 버리는 거예요. 이 지금 이렇게 가날이 나눠져 있잖아요. 법률이 헌재, 법규명이 법원. 이걸 들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헌재한테 갔죠. 헌재가 이걸 받아줘 버리는 거야. 그래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대법원이 헌재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너 왜 가날권 침해하냐? 법원이랑 헌재 중에 뭐가 상위 기관이에요? 그런 거 없어. 각자 자기 재판하는 거야. 현실적으로는 대법원이 훨씬 막강해요. 헌재보다. 헌재 재판관 9명 중에 대법 원장이 3명을 임명해. 그러니까 헌재에서요. 다시 답장이 왔어요. 너도 나도 구제기관인데 네가 구제 안 해주니까 그럼 내가 해줘야지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과정을 겪다가요. 1996년도에 두밀문교 폐지 조례. 이 조례라는 것도 법규명령 종류예요. 국회가 만든 법률 아닌 법규명령이야. 넓게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법원에서 심사를 해야 돼. 얘도 똑같아. 얘들의 공통점이 뭐냐? 뭐 없이 집행, 처분 없이 국민한테 바로 영향을 주는 좀 특이한 법들이죠. 이런 법 많겠어요? 많지 않겠어요? 많지 않다고. 이거를 이제 법원이요 결국 받아줘요. 받아주면서 뭐라 그러냐? 통상의 법이랑 달리 통상의 법은 뭐 해야지만 영향을 줘. 집행해야지만 영향을 주잖아요. 얘들은 집행을 매개하지 않고도 우리한테 영향을 주잖아. 이런 법들은 통상의 법이랑 다르다. 이런 걸 처분법규라고 하자. 처분법규라고 하자. 처분법규 핵심 개념이 뭐예요? 집행 없이 국민한테 영향을 주다. 그죠? 그럼 이거 통상의 법이랑 뭐가 다르냐? 이 처분법규는 법 자체가 국민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처분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근데 봐봐요. 통상의 법은요 소송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소송의 대상이 처분을 매개로 해서 심사했잖아. 근데 얘들은 이 자체가 바로 소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바로 소의 대상이야. 그러면 뭐라고 부른다? 그냥 법규가 아니라 처분법. 사례가 많겠어요? 많지 않겠어요? 많지 않지. 그죠? 법무사법 시행규칙 두밀문교 폐지 조례 플러스에서 2개 더 기억해야 돼. 약제 상환금액 고시. 항정신병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 그 파트 판례 박스에 있죠. 첫 번째가 요 판례고,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처분법규는 처분성이 있다. 소송의 대상이 된다. 두 번째 판례가 두밀문교 폐지 조례. 세 번째 판례가 약제 상환금액 고시. 네 번째 판례가 항정신병 치료제 요양급여 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 좀 판례 박스에 있죠, 그죠? 기억을 해야 돼. 얘들은 그냥 법규다, 처분 법규다? 처분 법규. 그냥 법규는 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소송의 대상이 아니야, 그죠? 근데 처분 법규는 소유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이에요. 처분성 있어요, 있어요. 자, 이제 행정규칙으로 넘어갈게요. 행정규칙. 자, 행정규칙은 법규 명령과 달리 국민을 구속하지 않죠. 행정부 내부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반해도 위법해요? 위법하지 않아요? 위법하지 않죠. 그죠?
자, 행정규칙 하단에 보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비교해놓은 박스 있어요. 찾았습니까? 비교 박스. 자, 법규명령은 위임명령, 집행명령 이렇게 나눠놨죠. 그죠?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중앙선거까지 감사함규칙, 뭐 넓게 보면 조례규칙까지. 그죠? 조례규칙까지. 법규명령 종류죠. 이 중에서 위임받았으면 위임명령, 위임 없이 만들면 집행명령. 그죠? 자, 그 다음에 행정규칙 뭐 있어요? 훈령, 지시, 예규, 뭐 일일명령, 고시, 통첩, 지침, 뭐 그 다음 것들은 안 읽어도 돼요. 주로 지침이니, 고시니, 훈령이니 개념 물어보지 않아요. 명칭 보면 돼. 이런 게 행정규칙 명칭이구나. 그죠? 훈령, 예규, 지침, 고시 뭐 이런 식으로 막 부른다고. 자, 권력의 기초 보세요. 이거 1편에서 배웠어요. 국민한테 하는 걸 무슨 권력이라고 해요? 일반 권력 관계. 그죠? 행정조직 내부에서 하는 걸 뭐라고 해요? 특별 권력 관계.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 법적 근거 여부. 법규 명령 중에 위임 명령은 법적 근거 있어 없어요? 있어. 그죠? 집행 명령은 근거 없죠. 행정규칙은요? 근거 없죠. 없어요. 그죠? 자, 재판규범성 나와야 돼. 재판규범성이라는 건 재판이란 건 판단해서 위법하냐 적법하냐 판단하는 거야. 법규명령 위반하면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법규명령은 위반하면 위법이죠. 법규로 성질이 있어요. 행정규칙 위반해도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위법 아니죠. 그러니까 법규명령 위반하면 위법, 위반 안 하면 적법. 재판 기준이 돼요. 근데 행정규칙 위반해도 위법이 아니죠. 재판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효력이 양면적이다, 일면적이다는 그림에서 봤었던 거고. 그죠? 넘겨보세요. 넘겨 상단에 쓰세요. 그 법규명령 행정규칙 위에다 쓰세요. 쓰고 자, 규율 대상 해가지고요. 법규명령 중에 위임명령은 국회, 법 만든 국회 위임을 받았으니까 새로운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위임받은 범위 내에 새로운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집행명령은 새로운 거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집행상 필요한 것만 딱 만들어야 돼. 이미 있는 상위법에서 집행상 필요한 거 만들어. 새로운 거 창설하면 안 돼. 행정규칙은 행정부 내부에 가는 것만 만들어야 되지. 자, 재정 절차. 이거 배웠죠? 법규명령 중에 대통령령은 법제처 심사 플러스 국무회의 심의. 나머지는 법제처 심사만. 자, 행정규칙 재정 절차 어때요? 없어요. 그냥 자율적으로 만들면 돼. 행정부 내부에서. 자, 형식. 법규명령 조문, 문서로 하는 거죠. 행정규칙도 주로 문서로 만드는데요. 여러분들이 근무하면서 상급자가 8시에 출근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놀고 있네 이러면 되는 거죠. 말로 8시에 출근해 하세요 라고 해도 재정시험 8시에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두로도 할 수 있다고 말도 없죠. 구두로도 기준 정할 수 있지. 자, 성격. 법규명령은 의회입법이 원칙이고요. 주로 의회의 위임을 통해서 만들던지 의회입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타율적이에요. 타율적. 근데 행정규칙은 어때요? 행정부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만드는 거지. 자율적으로. 그죠? 자율적으로. 자, 공포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 법규명령은 공포가 필요해요. 필요해요. 공포해야 돼. 행정규칙은요? 공포 필요 없어요. 법규명령은 국민을 구속하잖아요. 국민한테 공포해줘야죠. 행정규칙은 행정부 내부 기준이잖아. 공포할 필요가 없어요. 뭐 공포하는 경우는 많은데 필요해서 하는 건 아니야. 자, 규범통제 배웠죠? 법규명령 어떻게 규범통제했어요? 여기 있네요. 구체적 규범통제. 처분이라는 구체적 사건을 매결해서 법을 심사하는 방식. 자, 행정규칙은 국민과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국민과 상관도 없는데 국민이 법원이나 헌재 소송 제기할 일이 있어 없어? 없죠. 행정규칙은 소송하고 뭐 말고 할 게 없어요. 자, 위반의 효가 법규명령 위반하면 뭐다? 위법하다. 행정규칙 위반하면 위법하지 않죠. 행정규칙 위반은 위법이라고 하진 않잖아. 그죠?
자, 근데 행정규칙의 종류는 시간 읽어보면 돼요. 이 명칭만 알면 되고, 고시, 지침, 훈령, 뭐 예규, 뭐 이런 식으로 불리죠. 그죠? 보면 돼. 지금 참목에는 행정규칙 이런 거 박스에 다 있었던 거고요. 자, 이제 행정규칙에 대한 법규성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찾았습니까?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건데. 행정규칙은 비법규, 위반해도 위법 아니다 이런 거예요. 행정규칙도 위반하면 위법이다. 법규설. 결론 배웠어요. 행정규칙 위반해도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법규성이 없는 행정입법이에요. 위반해도 위법이 아니다. 행정규칙도 법규성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다. OX? 그런 주장은 있죠.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있다. OX? 단정하면 틀리지. 이런 주장이나 견해는 있는 거지. 법규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위반해도 위법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규로서의 성질이 있는 그러한 행정규칙도 예외적으로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왜? 법규성이 통상 행정규칙은 없잖아요. 위반해도 위법 아니잖아요. 우리와 같은 국민과 상관도 없잖아요. 뭐하러 배워? 위반해도 위법도 아니야. 위법하지 않으니까 소송도 못해. 국민과 상관도 없어.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근데 만약에 법규로서의 성질이 있는 행정규칙이 있다라면은 위반하면 위법하죠. 위법하면 소송할 수도 있어요. 분쟁의 여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정규칙도 예외적으로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실 행정규칙은 7년 연속으로 요거만 나왔다. 다른 건 나오지도 않았다. 자,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재량준칙이라는 것과 법령 보충규칙이라는 게 있죠. 독일에서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이런 게 있어요. 명칭이 조금 낯설죠? 뭐 괜찮아요. 이거 시험은 잘 안 나오고요. 이게 이제 거의 90% 이상 나와. 법령보충규칙이. 나머지는 개념만 잘 정리하면 돼. 자, 이 재량준칙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행정규칙. 만 놓고 봤을 때는 법규성이 없어요. 위반해도 위법이 아니에요. 근데 행정규칙이요, 똑같이 되풀이 시행되었어. 옛날 배웠던 거 떠올려볼까? A 또는 B 또는 C 셋 다 할 수 있었는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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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럼 이제 A나 C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런 걸 무슨 원칙이라고 했죠? 그렇지. 계속 되풀이, 자기가 계속 동일한 선택을 하면은 자기 선택에 구속돼. 자기 구속의 원칙이라고 하고, 자기 구속의 원칙.
자, 그래서 얘만 놓고 봤을 때 복귀성이 없지만 대풀이 시행돼서 자기구성의 원칙과 결합되게 되면 일반 원칙 위반하면 뭐예요? 일반 원칙 위반하면 뭐죠? 위법이죠. 얘만 놓고 봤을 때 위반해도 위법 아니지만 합쳐지면 일반 원칙 위반하면 위법이잖아요. 일반 원칙 위반처럼 위법이 되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해요? 재량준칙이라고. 재량준칙은 뭐와 합쳐진 거야? 일반 원칙 합쳐져 버린 거죠. 일반 원칙 위반처럼 위법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걸 합치면 재량준칙. 그죠? 자, 근데 법령 보충 규칙은요, 봐봐요. 법령이라는 거는, 이거는 법규성이 있는 거야. 근데 행정 규칙이라는 거는 법규성이 없는 거야. 근데, 법령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지금 법령이란 말이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 중에 일부를 행정 규칙으로 뭐 했어요? 보충했어. 그럼 이 행정규칙은 법령과 결합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의 법령처럼 사용이 돼요. 하나의 법령처럼 사용돼요. 법규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좀 쉽게 얘기해볼게. 이게 원래 법령인데 요 일부를 행정규칙이 보충을 해가지고 법령과 결합돼서 법령처럼 사용되니까 법규성이 있는 거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게 물통이에요. 물통이에요? 참이슬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물통이죠? 물통에 소주가 들어가 있어. 물통이에요? 소주통이에요? 학설이 막 대립되네? 물통에 소주가 들어가 있으면 물통이에요? 소주통이에요? 그래도 껍데기가 물통이니까 이건 물통이다. 뭔 말이냐? 안에 소주가 들어오는데 그 소주통이지. 다 맞는 얘기죠, 뭐. 그죠? 그럼 반대로 참이슬 소주병에요. 물을 부어놨어. 물병이에요? 소주병이에요? 이거 좀 다소설이 좀 있네. 소주는 되게 강한가 봐. 소주병에다가 물을 부어놓으면은 안에 물이 있으니까 물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껍데기에 무슨 소주라고 적혀있으니까 소주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어요? 껍데기와 내용물이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불일치하니까 발생한 거죠. 껍데기와 내용물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 교재에서 제4목 행정규칙 입법 형식과 법률사항의 불일치. 행정규칙 입법 형식과 법률사항의 불일치.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그림 보세요. 그림 봐. 그 그림 보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랑 좀 다르네. 행정부 내부에 있는 사람은 뭐로 비율했어요? 행정? 규칙으로? 복귀명령으로 돼 있잖아. 반대로 외부에 있는 국민을 뭐로 했어요? 여러분 배운 그림이랑 바뀌었죠, 이게. 이게 이런 거예요. 자, 봐요. 형식은 법규명령인데 법규명령 뭐 대통령령 다른 말로 시행령이죠. 총리령, 부령 시행규칙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뭐 이런 게 법규명령 종류였잖아요. 조례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돼 있어. 근데 안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무슨 막 처분의 기준들이 규정돼 있어. 처분의 기준은 국민한테 필요해요? 공무원한테 필요해요? 처분은 국민이에요? 공무원이 하지? 그러니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들이 막 있는 거야.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뭐로 만들어야 돼요?
행정규칙으로 만들어야죠. 근데 뭐로 만들었어요? 법규명령.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이 일치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럼 어떤 의문이 발생해요? 법규명령으로 볼까? 행정규칙으로 볼까? 물통으로 볼까? 소주통으로 볼까?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껍데기와 내용물이 다르니까.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형식은 행정규칙이야. 예컨대 뭐 무슨 뭐 훈령이니 무슨 뭐 지침이니 무슨 뭐 고시니 뭐 이렇게 적혀 있어.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 국민을 구성하는 법규명령 내용이야. 국민 구성하는 법규명령 내용이야. 자, 이런 거를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고 불러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밑에 거는 반대로 보면 되겠죠.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이렇게 보면 되겠죠.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내용이 법규명령이에요. 요거를 한마디로 단어로 뭐라 그러냐? 이렇게 불러요. 법령보충규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법령보충규칙은 뭘 얘기하는 거야? 껍데기만 행정규칙이 내용물은 다 뭐예요? 얘는 결론이 나와 있네 쭉. 껍데기는 행정규칙이지만 내용이 법규명령이에요. 껍데기 행정규칙이지만 법규로 성질이 있어 없어요? 얘는 결론 그냥 나왔어. 다른 말로 행정규칙이라도 법규성 있다는 건 뭐로 보자는 거야? 법규명령의 성질로 보자는 거지. 자, 위에 거 볼게요. 위에 거. 그럼 얘는 이제 밑에 거는 결론 났잖아. 형식의 행정규칙이라도 내용이 법규명령의 성질로 봐서 법규성이 있다고 보잖아. 이거를 뭐라 불러요? 법률보충규칙이라고 부르잖아. 행정규칙이지만 법규성이 있잖아. 됐습니까? 자, 그런데 그 위에 거는요, 그냥 법규성 있다 없다 이렇게 법원이 안 보고요, 나눠서 봐. 자, 법규명령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게 대통령령,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총리령 불러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네, 부르죠. 그러니까 이게 법원이 어떻게 나눠서 보냐면 시행령이라는 법규명령 형식에다가 행정규칙을 담아놓으면은 시행령이란 법규명령 형식에다 행정규칙을 담아놓으면은 법규성이 있다고 보고 법규명령으로 봐요. 법규명령. 근데 시행규칙이라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내용을 담으면 법규성 없다고 보는 거죠. 법규성 없다고.
그러니까 위의 경우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시행령이나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내용일 때는 법규성 있다. 시행규칙이라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담아놓은 법규성 없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거죠. 그림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밑에 반대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그냥 법규성이 있다지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어떤 법규명령 형식이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판례박스 보세요. 판례박스.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 찾았어요? 대통령령 동의어 뭐라고 적으면 돼요? 대통령 동의어 시행령. 그럼 칠판 봐요. 시행령 형식의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 내용 담아놓으면 뭐라고 해요? 법규성 있다라고 하죠. 자,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성 있다 없다? 없다고. 그죠? 자, 그럼 1번 주택건설 초지법 시행령 동그라미, 2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동그라미, 3번도 시행령 동그라미. 여러분 칠판 보세요. 시행령은요, 이 법규명령이니까 원래 법규성이 있어. 근데 내용이 행정규칙이라도 법규성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시행령이라는 건요, 원래 법규성이 있고 내용이 행정규칙이라도 법규성이 있어. 내용을 불문하고 법규성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령은 내용을 불문하고 법규성이 있다. OX? 오죠. 내용을 불문하고 법규성이 있어. 자, 넘겨보세요.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 보세요. 자, 총리령 불령 형식의 행정규칙 찾았습니까? 판례박스. 총리령 불령 동그라미. 뭐라고 쓰면 돼요? 시행규칙. 시행규칙. 자,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 법규성 있어 없어요? 없죠. 법규성 없어요. (1번에) 시행규칙 동그라미, 2번 불령의 형식 동그라미, 불령의 형식 동그라미, 3번 본문 첫 번째 중간에 총리령 동그라미, 4번에 시행규칙 동그라미. 다 뭐 찾으면 돼요? 시행규칙, 총리령, 불령 이런 말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무슨 처분의 기준이니 뭐 행정규칙 내용이란 말이 나와. 그러면 시행규칙이란 총리령, 불령 형식에다가 행정규칙 담아놓은 법규성 있다요 없다요? 결론적으로 법규성 없다지. 그죠? 자, 근데 얘는요, 시행규칙이란 말 보면 법규성 없다라고 하면 되고, 시행령이란 말 찾으면 법규성 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게 쉬워. 그죠? 오히려 되게 쉬운 거야. 시행령이란 말 찾고, 뭐 다른 말 대통령령이란 말 찾고, 시행규칙이란 말 찾고, 총령 불령이란 말 찾고, 법규성 있다 없다 서술을 보고 OX 대답하면 되는 거야. 근데 판례 제일 마지막에 9번 밑에 보면은 예외 판례가 있어요. 시행규칙은 법규성이 없지만 있는 것도 있다고. 두 개 기억해야 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을 하는 법률 공토법이라고 불러요. 공토법상 시행규칙. 두 개. 얘들은 시행규칙 형식 행정규칙 내용 담아놔도 법규성이 있다. 있다.
자, 판례박스 보세요. 법령 보충규칙 판례박스. 법령 보충규칙. 밑에 써볼까요? 법령 보충규칙 밑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내용.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내용 담아놓은 거죠. 상위법과 결합해서 법규로서의 성질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밑에 법령 보충규칙으로 본 사례들 있죠? 안타깝게도 이 사례들 판례 제목들을 기억을 해야 돼. 1번 국무총리 훈령 동그라미. 봐봐요. 훈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로 이런 법규명령 아니죠. 훈령, 예규, 지침, 고시 이런 거 뭐 종류예요? 행정규칙이야. 그런데 이 훈령에는 뭐 어떤 내용을 담아놨어요? 행정규칙인데. 그게 어떤 내용을 담아놨어요? 그럼 법규 성질이 있어 없어요? 행정규칙 형식이와 법규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 2번에 식품 제조 영업허가 기준고시. 식품 제조 영업허가 기준고시. 3번에 주류 도매 면허 제도 개선 업무 처리 지침. 주류 도매 면허 제도 개선 업무 처리 지침. 4번에 공장 입지 기준 고시. 자, 5번에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 대한 상공부 고시. 상공부 고시. 6번에 석유 판매업 허가 기준 고시. 7번에 재산제세 사무 처리 규정. 8번에 노인복지사업 지침. 9번에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고시. 여기까지. 뭐 반복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요 문구를 기억해야 돼. 법령 보충규칙은 위에 게 오히려 쉽다라는 게, 이게 나눠져서 헷갈릴 수 있지만 오히려 쉽다라는 게, 얘는 시행령이란 말, 시행규칙이란 말 찾으면 돼. 시행령 복수 있어. 시행규칙, 총리령, 부로 복수 없음. 그러니까 오히려 쉬워. 근데 밑에 거는 이게 법령 보충규칙이잖아요. 밑에 거. 사례들을 기억해야 돼. 통상의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법령 보충규칙 사례는 법규성이 있잖아요. 뭐 어떤 거 있어요? 1번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 그죠? 2번 공장 입지 산정에 관한 기준 고시. 식품 제조 허가 기준에 관한 고시. 재산제세 사무 처리 규정.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 뭐 이런 사례를 기억을 해야 돼. 지금 제가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죠? 법 이름을 기억해야 돼. 행정규칙 명칭. 자, 그 다음 7번 보세요. 법령 보충규칙이 뭔지 배웠어요. 형식만 행정규칙이, 내용이 법규 명령이라서 뭐로 볼지 혼란스러운데 우리나라 법원은 법규성이 있다라고 봐요. 행정규칙 형식이지만. 그죠? 여기까지고. 근데 독일의 규범부차 행정규칙은 이거 뭐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게 뭐냐면 독일의 비례판결이라는 걸 에서 논의가 시작됐어. 이 비례판결이 뭐냐면 원래는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어야 돼. 근데 이게 방사능에 관한 내용이에요. 방사선 피해에 대한 산정 기준인데 그 문구 기억할 필요 없어. 그거는 방사선. 국회의원이 방사선 알까요? 방사능 이런 거 알까요? 아는 국회의원도 있겠지. 근데 거의 모른다고 봐야지. 그 뭐 방사능 공대 나와도 모르죠. 방사능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이거 그 기호들도 다 달라요. 이거 뭐 읽지도 못하겠더라고 저는. 일반인 읽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법률로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뭘 알아야 만들지. 그렇잖아요. 왜 몰라? 너무 전문 기술적이니까. 그래서 원래는 법률로 만들어야 될 거를 담당 공무원은 알 거 아니에요. 그 원자로 담당하고 있으니까. 맨날 그 왔다 갔다 하고 시설 보고 뭐 사진 찍고 뭐 측정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내용 알 거 아니에요. 담당 공무원이 행정규칙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행정규칙이 뭘 대체했어요? 법률 대체했죠? 법률처럼 법규성이 있다고 봐줘요. 이런 게 규범부차 행정규칙이야. 그럼 규범부차 행정규칙의 핵심 뭐예요? 전문 기술적 협력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법령 보충규칙과 독일의 규범법칙 행정규칙을 비교했을 때요. 양자의 공통점은 행정규칙만 법규성이 있다라는 건 공통점이지만 두 개 달라요. 더 다를 거예요. 독일의 규범법칙 행정규칙은 어디에서 논의가 되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전문 기술적이군요. 우리나라의 법령 보충규칙은 그런 전문 기술적 이런 거 안 따져요. 안 따져요. 독일의 규범법칙 행정규칙은 전문 기술적 영역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이다 보니까 법률로 못 만들고 행정규칙을 만들어서 법률처럼 사용하는 법규성이 있는 행정규칙이고, 우리나라 법령 보충규칙은 그냥 상위 법령을 행정규칙으로 보충하고 있는데 다른 내용이다. 같은 거 아니다. 그리고 통상의 행정규칙은 위임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행정 내부 기준 잘 적어 만들면 돼. 통상 행정규칙 위임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법령 보충규칙은 위임을 통해서 만들어요. 통해서 만들어요. 이거는 행정규칙으로 형식 복귀명령 내용을 막 정해서 마음대로 부를 수 있겠어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뭐가 있었으니까? 위임이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얘도요,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공포할 필요는 없어요. 행정규칙 형식으로 만들어서 공포는 필요가 없지만 이런 법규명령 내용을 막 규정하려면 뭐는 있어야 돼? 위임 받아야 만들 수 있는 거. 위임 받아야. 알겠죠? 행정규칙 다 배웠어요. 행정규칙은 사실 7년 연속으로 이것만 나왔어. 혹시 나온 적도 없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자, 마인드맵 보세요. 우리 첫 번째 가지가 행정입법. 뭐 있었어요? 법규명령, 행정규칙. 그죠? 그 다음 뭐예요? 행정계획이죠. 그죠? 행정계획. 잠깐 쉬었다가 새로운 파트 행정계획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